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마무리 키워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략에 대한 고민들 이분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될까요? 언제나부터 1위부터 5위까지인데 가장 아래쪽 5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루 전에 나온 이슈가 아니라요. 오늘 오전에 나와서 가장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응, 그리고 요진 로봇과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매물다 여기까지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전에 뉴스 그리고 퍼지고 있는 로봇주의 향방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자, 먼저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로봇주 어떻게 보시는지 이지현 대표님, 이재용의 특명,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투입, 이게 단독 기사 헤드라인이었거든요. 이 헤드라인의 파장인지 특별한 로봇주의 강세 오늘 어디에서 찾으시면 될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사실 이제 오늘 그 삼성반도체 로봇 관련돼 있는 이슈가 나왔지만 이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되는 모멘텀 내용과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볼 때 가장 크게 나오는 부분이 산업용 로봇의 AI형 기능을 추가하겠다.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 그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도 이 얘기를 가장 크게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의 AI형 기능을 첨가해서 추가해서 이 부분을 과연 그 바로 산업용 로봇에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뭐 급식용 로봇부터 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얘기했던 산업용 로봇 전반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AI형 접목형이 붐이 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당장 과시화되어서 산업용 로봇에 AI가 접목이 되어서 이게 실적으로 도출되느냐라고 본다면 뭐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로봇 관련되어 있는 그 섹터는 산업용 로봇과 AI형 지능형 로봇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쪽은 실적 기반이고 한쪽은 이제 모멘텀 기반인데,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믹스가 되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좋은 테마거리가 좀 형성되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당분간 제가 볼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세가 길게 이어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불과 이 테마가 얼마 전에 그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될 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격을 두고 오늘 또 삼성발 뉴스로 또 나왔었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산업용 로봇의 AI형 로봇을 접목한 그 이슈 테마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짧은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이게 시세 연속성으로 펀더멘탈을 바꾼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짧은 관점으로 테마로 반복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의 빨간불은 대표님 챙겨야 하는 시기라고 정리를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특히 이제 그 삼성발 뉴스로 오늘 지금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마 상한가에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차익 실현 좀 하시는 관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차익 실현 관점에서 좀 보시고 분할료 청산을 좀 하시고 이 테마가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이어진지 여부를 보면서 나머지 불량한 청산 전략, 저는 좀 짧게 보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앤홀딩 전략이 아니라 짧게 챙겨야 되는 섹터로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봇 섹터에 대해서 위원님과도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비슷한 결로 로봇을 바라보고 계실지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만 기다렸다가 지금 벌써 이렇게 반응이 오면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들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제 팩트를 보고 이제 팩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것이 다른 로봇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건 아니죠.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 쪽에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면 다른 로봇주들에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저는 호재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심은 끌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펀드를 운영하는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원에 있어서 배분할 수 있는 섹터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펀드 매니저들은 그 섹터에서 로봇 관련주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오면 다른 로봇주들은 어떻게 되죠?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냉정하게 따졌을 때 수급 논리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로봇주들에겐 저는 오히려 수급상 악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삼성발 이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략 한 3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올라올 때 삼성의 지분 인수 때문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삼성 지분 인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거의 절반가량 조정을 받다가 지금 현재 시세를 좀 내고 있으면서 이제 협업과 나온다는 거죠. 이재용 회장께서 지금 지시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15만 원대 주식을 사가지고 몇 년 이건 버티실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투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언제까지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간이 급하고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뉴스에 지금 산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는 이전 대표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그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에 조금 그러셨던 분들은 차익을 한번 실현하셔야 될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주식의 시세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이 로봇이 나와서 이제 와서 로봇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만들어가서 반도체까지 적용될 때는 언제인지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고려아연과 관련해서 현대차와 협업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인수 주체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는 미국 법인인 거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차에 들어간 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아직까지 적자 회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특히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조차도 아직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 그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차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한 퍼포먼스를 기대했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오늘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기회를 좀 삼으실 수 있다고 보여주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셔야 된다. 우리가 올라가면 흥분하죠. 하지만 이벤트 드리븐. 제가 엊그제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올라올 때 어떤 판단을 내려드렸죠? 일단 이것은 이벤트 드리븐이다라는 건데 오늘 또 그것이 또 반락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맞았던 것만 예를 들어드린 게 아니라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올라올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키워드에서 2차 전지 반도체 이야기도 위원님 뒤에 가서 할 거지만 8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이거 하나 수급적인 흐름 하나 점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벤트가 이렇게 나오면서 반도체 잘 가네. 어제는 자율주행, 오늘은 로봇. 인공지능 이쪽으로 수급이 계속 돌 건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이안이 아니라 이 안에서 조금 그 흐름이 이동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9월을 뭐 AI, 로봇, 자율주행 이쪽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까요?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그동안 강력했었던 것은 산업의 흐름을 이제 바꾸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 지금 전기차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챗GPT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는 거죠. 하지만 로봇은 우리가 이제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로봇이라는 게 영화를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정말 로봇이 비서 역할도 하고 하는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은 산업의 규모의 경제라든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보이잖아요. 저도 오늘 여기 MTN 출근하면서 전기차 수십 대 수백 대 본 것 같아요. 하지만 로봇은 식당가에 하나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이것은 그거와 연결고리가 좀 끊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로봇주들이 올라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다른 테마주들이 안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죠?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초전자부터 양자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테마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뭐 출산과 관련된 테마들까지 움직인 상태에서 무엇이 테마인가라고 봤을 때 오늘 눈에 들은 건 이제 로봇이었다라는 관념으로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더불어서 로봇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에 대한 조언도 챙겨봤습니다. 4위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넓게 꾸려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그리고 여기서도 테마성 이슈로 움직이는 키워드도 함께 담아보도록 할 텐데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뭐 언제나처럼 강력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 쪽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테마 성격이 지금 강하다란 논리로 봐야 될지 아니면 비만이라든가 당뇨 이 키워드가 전면에 섰다는 건 역시 눈에 보이는 실적 일지 이게 헷갈려요. 이쪽이 실적 기반일까요? 아니면 여기도 테마성 기반일까요?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다 구분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지금 이제 폐암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 특히 저같이 비만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거죠. 근데 주가가 바로 반응하는 건 테마지만 저는 이것은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 업종들은 즉각 대응하는 거에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뉴스들에 따라서 오히려 주가 밀릴 때 모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죠. 하지만 어떻게 되죠? 빠르게 식죠.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모아가면서 길게 가져간다라면 이게 바로 장기 가치 투자 아니겠습니까? 폐암 치료제가 나오면서 팔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서 임상실험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에 투자하는 게 바로 가치 투자고 장기 투자거든요. 근데 주가는 먼저 빠르게 한번 움직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주저앉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걸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이고 참 우리나라 출산율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는 좀 굉장히 암울한 상태지만 다들 이제 고령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60년대생들이 지금 이제 60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다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 먹거리다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조금 템포 조절할 필요는 있는 섹터인 것 같아요. 단순히 테마로 끝날 섹터는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를 또 대표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결에서의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신약 나왔다, 어디까지 갔다라는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군, 그리고 의료기기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들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도 역시 지금 그쪽을 구분해서 보시고 계신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일단 이제 그 주가 자체가 구분을 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이제 특히 제약바이오 신약 모멘텀이 있는 업체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그 지금 현재 신약의 팬데믹 이후에 출시되는 대형 제약사들을 보면 대부분 그 제약 상품들이 대부분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만이나 혹은 탈모와 관련돼 있거나 혹은 만성질환과 관련돼 있으면서 이게 단순하게 항암제 일부나 이런 쪽이 아니라 지금은 블록버스터들이 줄리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짝 우리가 그 7월 달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 모멘텀이 이제 사그라들었겠지만 우리가 중장기 베이스로 본다면 이제 신약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도 이제 이쪽 섹터는 좀 밀릴 때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모아가는 게 좋다라는 관점이 확실히 보이고요. 이게 아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가면 본격적으로 출시된 신약들이 실적을 이제 견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실적 모멘텀에 있는 신약 출시가 되고 있는 대형 제약사들,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최근에 이제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다 조금 잡음이 있지만 셀트리온도 역시 신약 모멘텀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모아갈 필요가 있고 의료기기는 상반기에 주가 등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이 의료기기와 미용기기의 그 중간에 걸쳐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주가 탄력이 좋았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모멘텀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제 성숙기를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격하는 것은 좀 좋지 않고요. 그렇게 본다면 당장은 의료기기 쪽이 주가 등락이 좋았지만 지금 앞으로는 신약 모멘텀 있는 대형 제약사 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좀 옮겨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만 콕 집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유한양행의 오늘 시세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무래도 오래 기다렸던 뉴스가 나온 자리에서 6%대 고가가 나왔다가 지금은 살짝 주춤하거든요. 경쟁사의 흐름을 본다면 아직까지 뭐 너물산이 너무나도 많을 자리이긴 한데 그럼에도 지금 위치부터는 모아가야 된다라는 조언이실까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 다른 제약사와 다르게 주가가 한번 7월 달에 제약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그 시기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고 이때는 본다면 우리가 펀드 물량들이 집중적으로 편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ETF 관련되어 있는 펀드들이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이후에 물량 출회가 없이 그냥 주가는 대부분 좀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유한양행은 신약 모멘텀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기간 조정 양상으로 갔죠. 그러면 다른 제약사들이 가격 조정으로 간다면 유한양행은 기간 조정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거는 아마 신약 출시 일정과 신약 그 일정에 따른 이제 모멘텀의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예를 든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오히려 10월 이후로 넘어가면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신약 출시 일정 때문에 모멘텀이 좀 더 가까이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한 점검까지 받아봤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3위 키워드 2차 전지인데 여기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위기 먼저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흑연, 국산화 추진 이 이야기 어떻게 시장에 반영해서 담아갈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좀 시장 분위기와 함께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항상 시장 이야기하면 2차 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탄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과 오늘 2차 전지의 오후장 흐름에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뭐 수급 월말이다 보니까 보잖아요. 그 관련해서 지금 오후장 남은 시간 동안 어떤 포인트 봐야 되는지도 좀 뽑아주세요. 2차 전지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당히 그 고공행진한 이후에 수렴의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크게 상승도 하락도 어느 정도 제한된 레인지 범위 안에서 변동성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테마성 모멘텀은 계속해서 폭탄 전류기처럼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실리콘 응급제 얘기가 나왔는데 실리콘 응급제까지 가면 이제 거의 그 2차 전지에서 나올 만한 소재 강물 쪽의 테마는 거의 이제 극한까지 다 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물론 꼬매 기술이 있고 뭐 우리가 그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배려 중에 하나인 충전 시간이 길다. 전기차를 가장 그 싫어하는 쪽에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뭐 이 실리콘 응급제를 통해 가지고 5분 안에 완충이 된다. 이러면 정말 이제 꼬매 전기차가 되는 거죠. 근데 실리콘 응급제가 실전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폭발 위험성 등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당장 이걸 적용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가용성에서 흑연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 흑연을 넘어서서 이게 왕좌로 등극할 수 있을 거냐라고 본다면 갈 길이 멀고 정말 머나먼 길이죠. 근데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뭐 초전지부터 해서 양자 뭐 여기 지금 실리콘 응제까지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주가는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대응을 하실 때 이걸 듣고 따라가면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길목 지키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치고 빠지는 매매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모멘텀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이게 좋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 이미 이제 주가는 한 차례 지나간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어떻게 보면은 현실화되기 당장 어려운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은 아주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보시되 미리 길목 지키기가 아니면 뒤늦게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표님? 흑연의 국산화라는 부분이 정말 우리 기업의 호재인지, 그렇다면 뭐 광산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마다 들썩들썩 거렸던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는 어떤 시선으로 저희는 지금은 정리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응급제에서 실리콘 응급제와 다르게 흑연은 상당히 대안 투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 실리콘과는 상당히 배리가 있게 기술 효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흑연을 얼마만큼 그 확보를 하느냐 부분은 지금 뭐 포스코 계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고려아연이 그 호주 쪽에서 했던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흑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소재 강물 개발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려아연이나 이전에 그 포스코 계열도 마찬가지지만 흑연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던 이슈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한 뭐 1박 2일, 2박 3일 정도의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주가가 만약에 낮은 상태라면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되겠지만 이미 이런 부분까지도 반영해서 주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지금 가격대에서 나온다면은 역시 너무 길지 않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위원님과도 해보도록 하죠. 위원님, 짧게 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초전도체 생각하면 더 갈 것이다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 뭐 이소화학도 그렇고 한농화성도 그렇고 전고체 쪽 움직임을 보면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무게감을 일단 지금 봐야 될까요? 초전도체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죠. 갑자기 초전도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초전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심도 가졌고 저 같은 문과생이 초전도체가 무엇인지 공부까지 할 정도의 관심을 가진 시간이 있었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흑연이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건가요? 흑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지금 당장 10분 이상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미 학습이 돼 있는 상황이죠. 즉 아직 중국이 글로벌 점유율이 90%가 넘어 있는 상태에서 국산화는 당연히 이제 진행돼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온도차가 좀 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바꾸는 거고 더군다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우리가 이제 모멘텀들을 해서 전고체까지 한번 갔다 온 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아직 전고체가 활용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는 단계고 이것이 또 기술 개발을 가는 이런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러한 뉴스가 과거 대비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과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작은 뉴스에도 관련주들이 다 상한가를 가고 심지어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산업 자체가 커진다라고 해서 그 작은 그러니까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도 발생했었죠. 전고체가 나오면서 실리콘 응급제가 나오면서 그럼 2차 시장이 더 커지는 거야. 전기차가 더 커지는 거야. 해서 다른 주식들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다른 주식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들 내에서도 가는 것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은 이미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읽어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 이것이 다시 지금 현재 조금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조금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2차 전지를 끌어당기는 요소라기보다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로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게 두 달 전과 지금의 온도 차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스코 DX도 한번 질문을 위원님 드려볼게요. 요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낮아졌나라는 생각을 하시다가도 포스코 DX에 몰리는 수급 그리고 탄력을 보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헷갈린다라는 생각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까지 어떻게 흐름 저희 읽어야 될까요? 포스코 DX가 지금 이제 다른 거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포스코 DX가 한 10%대에서 좀 머물러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견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게 쏠림 현상들, 이제 2차 전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트레이딩 쪽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어차피 포스코 그룹주들 우리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2차 전지와 다른 것들이 일괄 체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저는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겠고 이전 상장 이슈가 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 논리로도 좀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2차 전지는 꿋꿋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벤트 드리븐이 아직 살아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같은 경우 그 이벤트가 끝났을 때는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오션하고 지금 에코프로의 움직임인데 오늘 어제 같은 경우 다른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조정받을 때 에코프로 혼자 빨간불을 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에코프로가 조금 더 빠지죠. 이것은 결국 이벤트 드리븐에 대한 부분이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 이제 이전 상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살아있다라고 보면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마침 에코프로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해주셔서요. 네. MSCI 재조정 수급 급변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저희 그림을 그려가면 될지 조금 힌트 주세요. 일단 지금 오늘 이제 빠지는 이유가 오늘 저녁 때이긴 합니다만 일단 실질적으로 오늘 저녁 때지만 어제 매수했어야 내일 이제 편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3일 수도 결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는 월요일 날 이제 계좌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일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일 아침 기준으로 보면 어제 매수가 일단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저녁 종가인데 왜 오늘 빠지느냐는 것은 3일 수도 결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셨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가격은 오늘 종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이제 그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수급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9월 1일부터 지금 이제 다른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MSCI와 관련해서 이제 공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일단은 조금 안 좋은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원래 이제 딱 오늘 저녁 때까지 주식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상황을 보고 이제 주식이 또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펀드가 만들어지면 또 그 신규 수급을 이끌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 그리고 수급이 공매도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이벤트 때문에 들어왔던 수급은 일단 일단락됐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다른 MSCI 지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처럼 정상적인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것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말 딱 요 시점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추가로 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축돈에서 2위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포함해서 인공지능, 넓게는 자율주행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만 보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뉴스 좀 많이 나오는 구간인데 요 이슈에 대해서는 대표님과 이야기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흐름이 이어지는 쪽도 있고 그리고 사그라든 쪽도 있거든요. 지금 자율주행 포함해서 반도체, 인공지능까지 핵심 어디에 둬야 되는지 9월 넘어갈
때의 팁 좀 공유해 주세요. 그동안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펀더멘탈을 좀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2분기,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대부분 이제 AI 관련돼 있는 섹터,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뭐 부품 소재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이 AI를 등에 업고 상당히 컴퍼니 주가가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그 분기점이 지난번 2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할 수 있다. EPS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상향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했죠. 문제는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건 맞지만 이 수혜를 누려서 같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과 그냥 AI에 발을 걸쳐서 올라온 종목은 이제 완전히 차별화될 시점이 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인데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다른 반도체 종목이나 오히려 코스닥의 소재 부분보다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따라온다라는 부분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반면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가정에서 수혜를 받을 거야라는 가정으로 들어왔던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 상당히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는 아마 이제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될 거고 특히 엔비디아가 EPS 가이던스 상향이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이 수혜를 입는 종목은 우리가 예상했던 주가 등락보다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고 반면에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은 이제 낙폭이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실적이 검증되는 쪽으로 포커스를 옮겨가야 되고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소재나 부품 쪽은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계열사 쪽에서의 변화가 10월 이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향후에 봐야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1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으로 묶어서 풍력과 함께 원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 오스테드 이 이야기 해상 풍력 관련주의 오늘 흐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팩트 있게 위원님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악재 미국 쪽에서 있었고요. 그 영향으로 내리는 건지 하락의 성격의 기회인지 아니면 칼날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조금 긴 호흡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심리적으로 편하죠. 떨어지는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안전바진이라는 게 확보된다라는 것은 주가는 떨어진다라는 거죠. 미국의 프로젝트가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악재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프로젝트들이 멈춘 건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 풍력 관련주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 물론 오늘 시장 영향도 같이 있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덥석 산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 쪽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점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것이 막대하게 미국에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 수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풍력이다라는 거 잊으셔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코멘트 임팩트 있게 받아봤고요. 이제 원픽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대표님께서 원픽을 가져와 주셨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지난주 이 시간과 같은 종목입니다. 어떤 포인트 주목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지 공개해 주시죠. 네, SK 스퀘어고요. 그때보다는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을 줘서 진입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알고 계신 것처럼 투자의 가치가 있는 한국형 소프트뱅크를 꿈꾸기도 하고 하이닉스의 지주회사라서 특히 IT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펀드 조성도 했고 직접적으로 일본 업체를 인수하려는 움직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T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재, 장비, 부품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안 투자가 가능하고 하이닉스의 수혜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SK 스퀘어 진입 가격은 지난번보다 조금 높여서 45,000원 내외 정도에서 진입을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 54,000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까지 정리받아봤습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S의 이지원 대표,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장 랭킹5 진행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오늘도 고맙습니다.